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12월이 왔습니다. 이렇게 추워지는 계절에는 많은 분들이 다양한 질환에 노출되게 되는데요. 특히나 겨울철에 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고혈압, 심근경색은 겨울철 가장 주의해야 되는 질병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잠시 후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겨울이면 어김없이 찾아온 혈관 질환에 보험으로 확실한 대비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노후에는 어떤 연금으로 라는 키워드로 아주 특별한 반러연금보험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시작도 보험플랜 119와 함께해 보시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번호 활짝 열어놓고 보험 고민도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활짝 열려있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지금부터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자, 국내 사망 원인 2위와 3위로 꼽히는 심뇌혈관 질환, 특히 겨울철에는요, 더 일교차가 커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심장 질환 쪽이 또 각별하게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빨간불 켜진 우리 혈관 보험으로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오늘 김정덕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처럼 이렇게 환절기 하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겨울철, 지금처럼 겨울철이 생각이 나는데요. 또 겨울철이 되면 우리가 또 뉴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있죠. 바로 혈관 질환입니다. 혈관 질환. 혈관 질환인데 이 혈관 질환은 죄송합니다. 혈관 질환은 뉴스에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겨울철의 질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제 식생활도 서구화되고 또 그로 인해서 업무량은 많아서 운동량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떤 운동 부족 죄송합니다. 부족한데 그로 인해서 이런 혈관 질환이 계속 급증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이 암 다음으로 혈관 질환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게 바로 포인트고요. 우리가 그동안 보험을 잘 준비를 하셨지만 혹시 내가 빠진 게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게 있는지 이런 혈관 질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세먼지로 인한 질환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 자, 뇌졸중이다, 심장질환이다, 아니면 천식이다, 폐암이다. 이렇게 미세먼지로 인한 질환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미세먼지는 얼마 전에도 계속 1급 발암물질이다라고 이미 발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 자, 조기 사망 중에서 이런 순환계 질환이 계속 으뜸인데요. 그중에서 뭐다? 뇌와 심장 질환이 굉장히 70%대가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환경적으로나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혈관 질환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매년 12월 달이면 병원의 종합검진이 굉장히 북새통이죠. 근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병원이 많이 한산하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이죠. 자, 조기 발견은 굉장히 어떤 질환이 발병됐을 때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조기 발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빼놓지 않고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면서도 재검 1위가 있더라. 그 재검 1위는 어떤 거냐면 건강검진 한 사람 중에 10명 중에 6명은 다시 재검을 받자.
어떤 질환이 의심이 된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다시 재검을 받은 6명 중에 그 반 이상이 어떤 걸로 판정이 난다? 당뇨나 고혈압으로 판정이 난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당뇨나 고혈압이 우리의 만성질환으로 자리 잡은 지 굉장히 오래됐죠. 자, 기저질환. 기저질환이 이 바로 고혈압과 당뇨입니다. 자, 기저질환이란 말이 굉장히 최근 들어서 자주 나오죠. 자, 기저질환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대본에서 계속 정례 브리핑할 때 나옵니다. 뭐냐면,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 95% 이상이 다 기저질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기저질환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질환이 왔을 때 그 원인이라든가 어떤 밑바탕이 되는 질환을 말하는 게 우리가 기저질환이에요. 근데 이 기저질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혈압과 당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혈압은 잘 조절하지 않을 경우 어떤 질환이 나올 수 있다? 뇌졸중, 아니면 심부전, 심근경색, 그리고 부정맥, 심부전, 고혈압성, 망막증, 그리고 대동맥 박리증 등 이런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당뇨병을 잘 조절하지 않을 경우 어떤 증상이 나오냐? 자, 망막병증, 신장병증 또는 신경병증, 그리고 관상동맥 질환이라든가 말초동맥 질환, 아니면 뇌혈관 질환 등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혈압과 당뇨를 우리는 대표적인 기저질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이제는 혈압도 예전에는 한 20, 30년 전에는 보통 40, 50대 계신 분들이 이런 혈압이나 당뇨를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시대가 바뀌고 음식 식생활이 바뀌면서 어떻게 해요? 20, 30대에서도 고혈압 환자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젊으니까 괜찮아, 젊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젊은 층도 혈압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나이가 많은 환자에 비해서 20, 30대 젊은 고혈압 환자가 어떻게 해요? 급성 심근경색 등이나 이런 심장 질환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치명적인 질병,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 중에 1위가 암이지만 2, 3위가 달리고 있는 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경적으로 굉장히 준비가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기저질환의 혈압과 당뇨가 보통 이런 뇌 쪽이나 심장 쪽 이런 질환에서도 보면 심장 질환을 보면 어떻게 해요? 여름보다 겨울철이 30%나 증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뇌 쪽 질환도 여름철보다 겨울철이 20%나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겨울철에 뉴스에 보면 항상 돌연사의 대표로 이런 혈관 질환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저질환으로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나가실 때 외출할 때 뭐 얇은 옷을 여러 겹 껴 입는다든가 아니면 목도리나 모자를 쓰시고 집에서 좀 스트레칭 같은 거를 하고 나가시면 이런 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충분히 낮출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겨울철이면 계속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미연에 예방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나는 보험을 너무 잘 가입을 했고 그동안 또 방송에서도 우리는 뭐 유사암 중에서도 뭐 갑상선이나 기타 등등 이런 암으로 준비해야 되지만 혈관 질환에서는 뇌졸중보다는 뇌혈관 진단비가 좋고 또 급성 심근경색보다는 허혈성 심장 진단비로 준비하는 게 좋다라고 누차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험을 준비를 잘 했는데 이 중에서도 내가 갖고 있지 않는 보장이 있는지 없는 보장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보장 중에서 부정맥으로 진단받으면 나오는 진단비가 있을까요? 아니면 심부전으로 진단받으면 나오는 게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심장 관련 질환인데 우리가 보통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갖고 있으면 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심혈관 진단비로 갖고 있으면 부정맥이나 심부전까지 보장이 된다. 그래서 허혈성에서는 안 되지만 어디서 된다? 심혈관 질환에서 된다. 심혈관 질환에서는 보장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우리가 담보 중에서도 뇌혈관 진단비가 있죠. 뇌혈관 수술비가 있고 또 허혈성 수술비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진단비와 이렇게 수술비를 같이 준비를 했었죠. 같이를 준비를 했었는데 자, 심내혈관 수술비라는 담보가 또 생겼습니다.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허혈성, 급성 심근경색이다, 협심증이다, 아니면 뇌출혈이다, 뇌경색이다, 뇌혈관이다. 이런 수술은 다 보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여기서는 폐성 심장병이라든가 어떤 폐의 순환계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수막구급성 심장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 수술 특약에서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나 심장의 어떤 수술 범위를 넓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허혈성 심장 수술비나 뇌혈관 수술비도 좋지만 이렇게 심내혈관 수술비로 보장의 폭을 조금 넓혀 가셔야 된다. 자, 허혈성이나 뇌혈관 진단비도 좋지만 어떻게 해요? 혈관, 심혈관 진단비로 갖고 가야 심보전이나 부정맥 진단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우리가 죽상경화증 굉장히 많이 들어본 얘기죠. 자, 다른 말로 동맥경화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혈관에 어떻게 해요? 혈류가 끈적끈적하게 죽처럼 된 거를 죽상경화증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진단비 나오는 보장 내가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거기에 폐색전증 진단비라든가 아니면 위정맥류 또는 식도정맥류 아니면 큰 질환에 대한 대동맥이나 대동맥 박리 진단비 요거를 우리는 보통 4대 혈관 진단비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2대 혈관 진단비 많이 들어봤죠. 뇌와 심장 이거 외에도 4대 혈관으로 해서 이렇게 폐나 위, 식도 또 대동맥류 이런 질환을 추가로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죽상경화증까지 해서 5대 질환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되면 심장 쪽이나 이런 쪽의 보장의 범위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다. 그리고 심장이나 뇌혈관의 후유증, 이거는 뭐 급성 심근경색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공소생으로 심장 경지 왔을 때 소생을 한다든가 아니면 뇌출혈, 뇌경색 이런 진단을 받아서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뭐 1,000만 원씩 매년 10년 동안 나온다. 이런 담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유장애에 대한 보장의 범위를 넓힐 수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질병후유장애 담보 굉장히 좋다고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질병후유장애 담보를 가져가려니 이 담보만 가져갈 수가 없고 다른 부수적인 담보를 같이 가져가야 돼 보니 보험료가 저렴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 내가 질병후유장애 담보를 갖고 있지 않다 했을 때는 이런 담보도 굉장히 적절하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심장 쪽의 보장의 범위를 굉장히 넓혀가는 부분과 또 질병후유장애 대체로 이렇게 등록이 되면 또 생활비가 지원이 되는 이런 담보들은 꼭 준비하시는 게 치명적인 질환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계속 얘기했듯이 내가 갖고 있지 않는 진단비 중에 자, 심장이 굉장히 지금 발병이 높잖아요. 1위는 암이지만 2위와 3위가 뇌와 심장이 계속 자리가 뒤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심장 질환이 거의 2위에 올라오고 있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나 모든 환경적인 부분이 이 혈관 질환에 대한 질병에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심장 질환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급성 심근경색보다는 허혈성 심장 진단비가 좋다 그래서 우리가 허혈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통계상으로 보니까 심장질환 10명 중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은 어떻게 해요? 5.5%. 5명, 5.5명 정도가 되고 그 외가 기타 심장병이다. 기타 심장병, 요게가 뭐 부정맥이라든가 아까 심부정, 어떤 기타 심장병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게가 4.4명 정도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암 다음으로 순위가 올라가는 이런 심장 질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다 폭넓은 준비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담보 중에서 아까 4대 혈관과 죽상경화증까지 해서 5대 혈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4대 혈관의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나 한번 보면 자,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이게 아까 심뇌혈관 수술비에 들어간다고 했었죠. 이 진단비도 나가지만 수술 특약에도 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폐성 심장병 폐순환. 자, 폐로 가는 혈전 덩어리가 막혀가지고 생기는 게 바로 폐성 심장병이죠. 이렇게 있고 정맥류. 자, 혈액이 역류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거기도 혈액이 혈전이 생겨서 막히는 거예요. 위 정맥류. 식도에 막히면 식도 정맥류가 되겠죠. 그리고 대동맥류 박리.
꽈리처럼 부풀어서 생기거나 아니면 분리돼서 떨어지는 이런 진단. 요게 바로 심장의 4대 혈관 진단입니다. 요거와 죽상 경화증까지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심장 관련 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굉장히 폭이 넓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플랜을 짤 때 자, 내가 그동안 갖고 있지 않았던 담보로 맞춰서 플랜을 한번 짜보면 자, 내가 뇌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출혈이나 뇌경색 아니면 아까처럼 인공소생에서 심장정지 왔을 때 인공소생에서 살아났을 때 그 외에 15대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게 되면 아까 어떻게 해요? 1,000만 원씩 매년 10년 동안 나온다고 그랬었죠. 거의 1억 원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내가 심장이나 뇌 쪽 질환으로 수술하게 되면 범위가 넓은 신분원 포함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5천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보험금이 준비가 될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없는 대동맥이나 동맥류 수술로 2천만 원 정도 받아도 괜찮겠다. 그리고 신부전이나 부정맥 진단받고 수술했을 때 한 3천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끔 플랜을 한번 짜보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담보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어떤 보장을 갖고 있고 어떤 보험을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선택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부족한 게 심혈관 15대 장애라든가 이렇게 심뇌혈관 진단이나 수술 또는 이렇게 대동맥이나 신부전 부정맥 수술했을 때 이 정도 플랜으로 한번 가져가면 어느 정도 보험료가 산출이 될까 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건강하신 분이에요. 건강하신 분이고 40세 기준으로 했을 때 여성분이 어떻게 해요? 최저보험료가 2만 원입니다. 그래서 2만 원이 좀 안 돼요. 근데 이 보험은 최저보험료가 2만 원이기 때문에 40세 여성분 2만 원, 남성분은 41,780원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50세는 42,000원, 남성분 86,000원. 거의 여성분의 2배가 되는 것 같아요. 보험료가. 또 55세 되신 분은 여성분 6만 1,000원, 남성분 11만 3,000원, 60세 되신 분은 9만 3,000원, 15만 6천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이거는 혈관 질환이고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고 또 흡연이라든가 음주 어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따라가고 또 고혈압이나 당뇨는 여성이나 남성분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여성보다는 남성분의 혈관 질환에 의심되는 그런 질환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여성분보다는 남성분이 조금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병력이 있는데 내가 병력 있는 분들도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나 한번 볼게요. 자, 나는 당뇨약을 복용하든지 혈압이나 당뇨를 같이 복용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간편 플랜이라고 해서 병력 있으신 분들이 보험 준비하시잖아요. 보통 325라고 그러죠. 325 조건. 325 조건. 자, 3개월 이내 새롭게 진단받거나 입원하거나 수술받아야 된다 하는 진단이 없을 경우 그리고 2년 이내에 입원하거나 수술한 게 없을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게 없을 경우 이게 바로 유병력자 플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력 있으신 분들도 나 이 보험 준비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진단이 되냐면 자, 뇌하고 심장이 똑같죠. 협심증, 굉장히 발병률이 높은 거죠. 뇌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졸중도 되고, 뇌경색 되고, 뇌출혈 다 되죠. 뇌혈관이나 협심증, 심장질환으로 진단받아서 내가 수술할 때 그래도 한 2,5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이 준비가 되고 여기에 또 아까 없는 부정맥으로 시대에 맞게 꼭 육안으로 보는 관열 수술 아닌 카테터나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비관열 수술을 했을 때 2,500만 원 정도 또 신부전도 마찬가지죠. 신부전 심장의 기능을 제대로 못 쓰는 겁니다. 이건 관열 수술을 많이 하죠. 그래서 신부전 관열 수술했을 때 3천만 원 정도. 그래서 유병력자로 내가 병력이 있어도 이런 담보를 심장의 범위를 훨씬 더 넓혀서 준비할 수 있는 플랜 이죠. 자,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또 40세 여성분 3만 원, 남성분 4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50세, 55세도 보통 여성분 5만 8,000원, 남성분 10만 3,000원 이렇게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는 40세부터 저희가 60세까지 한번 보험료 산출을 해봤지만 이거는 이제 보통 갱신형으로 제가 많이 설계를 해드려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이 40, 50대 되신 분들이 기존에 내가 보험이 없는 분들이 없으세요. 기존의 플랜도 잘 짜져 있고 잘 보장이 돼 있지만 이렇게
환경적으로 시대에 맞는 그런 보장의 준비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이렇게 갱신형으로 해서 저렴한 플랜으로 준비를 하셔도 굉장히 좋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암 다음으로 뇌와 심장의 진단비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죠. 여기서 이제 보장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뇌혈관 진단비 있죠. 뇌혈관 진단비. 그리고 뇌혈관 질환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터지는 뇌출혈되고 막히는 뇌경색도 된다 그랬잖아요. 터지거나 막히지 않고 부풀거나 꽈리처럼 꼬이거나 이런 부분까지 다 되는 게 바로 이 뇌혈관 종류에 들어가죠. 이런 모든 부분은 똑같이 기존과 똑같이 뇌혈관 진단비 똑같이 보장에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암 다음으로 혈관 질환 중에서도 심장 질환이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 심장 질환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급성 심근경색의 보장보다는 서서히 막혀서 가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범위를 벗어나서 보장의 폭이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다? 심혈관 진단비다. 허혈성 심장질환이 아니라 이름이 심혈관 진단비다. 심혈관 진단비의 대표적인 게 아까 앞전에 계속 말씀드렸던지 빈맥이죠. 빈맥이 뭐예요? 나의 맥박이 계속 너무 자주 뛰는 게 빈맥입니다. 그래서 불안해지고 호흡곤란이 올 수 있는 거고 심방세동이나 아니면 심장 부정맥 그리고 심부전까지 보장의 폭이 이렇게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허혈성이나 아니면 부정맥이나 이 심부전이 심장병 질환에 서로 반반을 차지하더라. 그래서 이런 심장 쪽 보장의 범위를 넓혀가는 게 현실적으로 시대에 맞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에 내가 보험 준비를 너무너무 잘했지만 내가 부족하고 빠진 그런 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뭐 각 보험사가 이런 담보를 다 내놓고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특정 어느 회사에서 이 담보가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보장이 있으면 저렴한 플랜으로 필요한 담보만 쏙쏙 뽑아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실손보험이 솔직히 20, 30대, 뭐 40대 초중반까지는 내가 실손보험이 갱신돼서 인상이 돼도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 아직 모르지만 지금 현재 50대 넘어가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실손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를 유지해야 되느냐 계속 갖고 가야 되느냐 앞으로 뭐 5년 10년 후에는 이거보다 더 오르지 않겠냐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실손보험이 너무 많이 올라서 내가 아무리 좋은 보험이지만 가져갈 수 없을 때는 버려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장의 폭을 넓혀서 추가로 준비된 보험이 있으면 이런 대체 보완으로도 굉장히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에는 제가 갱신형으로 설명드렸지만 내가 적절하게 맞춰서 비갱신으로도 준비할 수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준비하는 거는 바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잖아요. 보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룬 거 깨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내가 보험이 있으면 내 거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에 없었던 담보들이 혹시나 있으면 이렇게 조정해서 나만의 플랜을 한번 맞춰보는 것도 굉장히 적절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철에 굉장히 혈관 질환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오늘은 혈관 질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프앤에이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요즘 건강 걱정 너무나 많으시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건강검진 이미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검진을 받고 나서 의심이 된다라는 소견을 받아서 재검을 받는 1위가 고혈압, 당뇨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런 분들이 이 혈관 질환에 정말 취약하다는 건데요. 자, 오늘은요. 혈관 질환의 범위가 가장 넓어서 받기 쉬운 혈관 질환 보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가장 넓은 범위, 그러니까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포함해서 빈맥이나 부정맥 그리고 심부전 시에도 진단비를 주는 착한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혈관 질환의 쥐약이라는 미세먼지도 뭐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더 추워진다고 하니까 더 추워지기 전에 우리 안전장치 미리 마련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소개해 주신 혈관 질환 보험이 보험료를 보니까 올해는 갱신형인 것 같거든요. 네. 이 올해는 보험료 말고 혹시 안 오르는 비갱신은 없는 걸까요? 비갱신 있어요. 비갱신 있는데 이제 이 혈관 질환 이제 담보가 어느 특정 보험사에서 지금 현재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갱신형도 있고 비갱신형도 있고 내가 내 20대냐 30대냐 40대냐 따라서 내가 나만의
특별하게 맞춰서 플랜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보통 내가 제대로 된 보장의 준비를 잘 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새로 나오는 담보가 있어서 보장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담보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잘 짜여진 나만의 보험에다가 추가로 하는 컨셉이었기 때문에 제가 갱신형으로 안내를 해드렸지만 보통 내가 기존에 어떤 보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갱신형도 좋지만 비갱신으로 보험료 인상되지 않게끔 신장이나 뇌 쪽 질환의 보장을 훨씬 넓혀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은 나만의 플랜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의 혈관질환 보험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부담 없이 더 추가해 보시라고 갱신으로 소개해 드린 거고요. 특별히 젊으신 분들이나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 가입하는 경우에 비갱신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전화 주셔가지고 구체적으로 내게 맞는 플랜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또 유병자도 가입이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질병이든 가리지 않고 다 가입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혹시 유병자분들도 이 진단받으면 납입 면제 기능 있잖아요. 이거 가져갈 수 있을까요? 요즘은 보험사가 상품을 만드는데 납입 면제 기능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다 낍니다. 그래서 납입 면제 기능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고요. 보통 병력 있으신 분들도 이거는 혈관 질환이잖아요. 뇌나 신장 쪽에 보장을 넓히는 담보기 때문에 내가 뭐 갑상선 기능 항진증 약을 먹는다, 저하증 약을 먹는다, 아니면 위염 약을 먹는다, 아니면 내가 얼마 전에 다쳐서 염자나 긴장 이런 게 있었다, 아니면 뭐 자궁근종이 있었다, 만성 위염약을 먹었다 해도 이런 거는 이제 할증 보험료 없이 자율 인수로 보험사가 인수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환 자체가 혈관하고는 무관한 질환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인수를 해주지만 또 오늘 이제 방송에 나왔던 기저질환 우리가 혈압이나 당뇨 굉장히 무섭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제 할증으로 인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본 건강체보다는 조금 더 할증 보험료로 인수를 자율적으로 할증 인수를 해주고요. 그 외에 내가 뭐 입원하거나 수술 이력이 많이 있다. 그럼 아까 방송에 말씀드렸듯이 325 플랜, 간편 플랜으로 준비를 하시면 보다 넓은 보장의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은 유병자 보험도 아니고 아예 건강치로 할증만 돼서 가입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다른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하니까 유병자분들은요, 정말 혈관 질환 더 위험한 만큼 연락 주셔서 좀 튼튼하게 설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김정덕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암만큼이나 중요한 혈관 질환 보험, 내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가장 큰 보험을 소개해드렸어요. 이거 당뇨나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도 건강체로도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얼른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12월입니다. 한 해가 또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무거운 건강에 대한 걱정, 그 짐을 보험플랜 119와 함께 덜어보시기 위해서 전화 문자 번호 활짝 열어놨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 시간으로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노후에는 어떤 연금으로라고 합니다. 강진욱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참 요즘 여기저기서 아이고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당장 다가오는 내년도 걱정인데 노후라는 단어에 막연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또 외면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오래 산다는 통계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몇 살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늘 자료를 준비하면서 예. 150살. 예. 150살. 저도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했는데 예. 실제로 2001년도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개최한 국제학회에서 인간의 수명, 최대 수명이 얼마까지 갈까라는 것을 논의를 했는데 두 갈래로 물론 갈렸대요. 예. 아니다. 인간의 수명이 125살 이상이 될 것이다. 아니고 그냥 평균 수명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 2050년도에 150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자료를 간과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냥 뭐 내가 150살 살아 이게 아니잖아요. 그동안의 여러 통계치와 어떤 그 추정치를 가지고 150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 우리는 요즘 평균 수명 100살 하는데 실제로 150살도 가능하다는 거. 와.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예. 오늘도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지만 조금씩 내일을 위해서 쓸 돈을 남겨놓지 않으면 정말 무지막지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저는 뭐 100세 시대, 120세 시대라는 말을 들어보면서 120세 시대는 좀 오버다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이거 보니까 그냥 나온 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뭐 일본을 따라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고령사회 부분에서요. 어떨까요? 넘었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고령 사회라고 하면 이제 제일 초단계 65세 인구가 전 인구의 7%이면 우리가 고령화가 시작되었다 여기 하고 네. 14%가 넘으면 우리가 고령 사회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20%가 넘었어요. 그래서 사실 5명 중에 한 명이 65세 노인이라고 생각하면 오. 사실은 이거 굉장히 조금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예. 우리 곧 25년이면 우리도 고령 사회예요. 그래요? 초고령 사회가 돼서 이미 우리는 2017년도에 고령화 사회가 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 표에서 나온 것처럼 이 고령 사회를 걸리는데 일본이 24년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17년밖에 안 걸렸고 OECD에서 가장 빠른 속도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자, 한국은 정말 인구가 너무 평균 수명이 급작스럽게 늘어나는데 문제는 준비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연금을 준비할 때 예. 이제 연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목돈을 어떻게 하다가 돈이 조금 생겼어. 그래서 아유 나 이거 노후자금으로 맡겨야 되는데 어디다 맡기지? 이 질문을 제가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 연금의 종류에는 국민연금이 있죠. 예. 자, 노후를 준비하는 게 우리가 국민연금은 강제적으로 이제 돈을 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제적인데 그 다음에가 보면 우리가 세금 정산, 13월에 월급을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보험이라는 거를 넣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금보험이라고 똑같이 연금, 그치요. 국민연금은 이해가 되겠는데 두 개는 비슷한 것 네. 같거든요. 그런데 자, 우리가 13월에 월급을 계산할 때 국민연금은 100% 소득공제예요. 즉 내가 총 세금을 내야 된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고 예. 연금저축은 연 400만 원까지 하면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12%냐 또는 15%냐 이런 차이가 좀 있거든요. 절세 효과까지 가져갈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런데 절세 효과가 있는데 이게 400만 원이 모두가 아니고요. 연봉이 1억이 넘어버리잖아요. 네. 1억 2천이 초과되면 300만 원까지밖에 세액 공제 안 해줘요. 그래요? 12%하고 15%를 해준다고 해도 예. 그게 또 이제 그렇게 조금밖에 안 해주고 있어서 지금 연봉이 높으신 분들은 사실 세금 절세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IRP라는 것을 넣고는 있지만 생각보다 그게 많지 않고요. 자, 그런데 이거는 연금을 지금 아까 국민연금 소득공제로 세금 절세해줬잖아요. 네. 그렇죠? 연금저축보험도 400만 원 또는 여기에 이제 퇴직연금 300만 원, 700 그렇게 해서 IRP 우리가 퇴직연금 IRP예요. 요즘 선전에도 증권회사 선전에서도 IRP가 나와서 IRP가 뭔가 하면 이건 퇴직연금이에요. 퇴직할 때 퇴직금을 네. 내가 안 찾고 IRP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놨다가 내가 노후자금으로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연금보험은 세금을 이연시켰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65세에 돼서 연금을 받을 때
월 100만 원, 연 1,200만 원이 넘으면 연금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400만 원을 내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아직 내가 세율이 낮은 초기 그 신입사원들 또는 내지는 아직 내가 그다지 세율이 높지 않은 분들은 이 돈 400만 원씩 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돈은 절대적으로 연금으로만 수령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5년 이내에 돈을 넣었다가 이거를 세금 공제 받았다가 5년 이내에 중도 해지를 해버리면 내가 지금까지 세금 공제 받은 혜택이 있어서 원금 이자 합쳐서 16.5%를 다 공제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러면 남는 게 많이 없겠네요.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내가 세액공제 그래요?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빠질 때도 네. 있고 또 하나 그럼 나중에 연금 받죠. 연금을 받으려고 했어요. 55세 넘으면 연금 되는데 연금을 5년 이상 연금을 안 받고 내가 긴급자금이 필요해서 그 시점에 일시납으로 찾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또 뭐가 붙냐면 이자 소득세가 붙어요. 그래서 이 연금저축보험 즉 세액공제 또는 세금을 이연시키는 이 상품은 절대적으로 아주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나 한 10년 이내에 저기 젊은 분들은 이거는 월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연 한 120에서 150 정도만 가입하시는 게 유리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거 세금 이연이 아니에요. 자, 10년 이상 물론 연금에는 비과세 요건이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월 150만 원, 그다음에 연 10년 이상 요 조건이 있어요. 근데 내가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겠다고 하면 이 그러니까 한도 없어요. 내가 10억을 넣어도 되고 다 넣어도 되는데 이 연금보험은 10년만 넘으면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세금 이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내가 나중에 연금을 500만 원씩 매월 받는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하나도 없어요. 연금 소득세도 없고 어떤 세금도 붙지 않기 때문에 요건 약간 구분을 해서 내가 가져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내 연금은 지키고 또 빨리빨리 좀 연금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건데 그거에 대한 좀 솔루션 오늘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보험을 잘 아시면 돈을 벌어가는 방법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그래도 금리 상가 자체가 좀 오늘도 제가 여기 금리표를 갖고 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게 지난번에도 이제 안 올렸잖아. 안 내리고 안 올리고 0.5%거든요. 기준금리가. 자,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다 맡기면 1%대거든요. 근데 1%대로 하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정말 내 돈 넣고 내 돈 찾는 건데 나는 정말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 이 돈을 마련할 때 어디다 돈을 넣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연금보험을 이제 확정금리 상품이 보험회사에는 아직 남아 있어요. 은행에는 공시 이율이라고 해서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가고 그다음에 최저 보증이 1%대거든요. 그런데 제가 단위로 적금을 넣을 때 5%, 거치할 때는 4%를 주는 이 연금보험을 했는데 요거는 자 15세가 넘는 젊은 분들이 아주 장기에 매월 10만 원이나 20만 원에 유리한 상품인데 오늘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돈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이렇게 목돈이 생겼는데 이거는 노후자금에다 어디다 넣어놓고 싶은데 보니까 공시율은 1%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여기에 딱 맞는 상품이 있어서 오늘 확정금리 연금보험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도 이제 서울경제도 이제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방송이지만 항상 투자에는 따르는 게 있죠. 뭐죠? 예,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렇죠? 여기에도 해당이 되겠네요. 네, 연금보험을 공시율에다 100% 또는 어디다 100% 하지 마시고 변액연금도 좋지만 변액연금은 내가 그 안에 내재돼 있는 펀드를 내가 잘 관리를 해야 수익이 높은데 이거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변액연금, 그럼 난 그런 변액이 싫어하고 공시율을 맡겼더니 공시율은 1%대. 자, 이렇게 난감하니까 요거를 몇 가지를 나누는 것처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데 이때 제가 글로벌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비율이 미국과 전체 세계적으로 보면 2%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지금 표에 보면 주황색으로 진하게 넓은 거의 반을 차지하는 게 미국입니다. 역시 미국은 세계의 중심이고 미국의 달러는 세계의 기축통화라고 그래서 달러를 발행하고 그 달러를 가지고 우리는 많은 어떤 우리나라 통화도 계산할 때도 그게 기준이 되거든요. 자, 이 기축통화가 되는 달러로 내 연금을 한번 가져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달러를 활용한 연금보험이라고 하니까 네. 참 특별하고 새롭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요즘 또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시점에서 를 가입하는 게 어떻다고 보시는 유리하다고 걸까요? 보이죠. 자, 그래요? 지금 강남에서는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달러 인덱스라고 해서 달러의 3년치 평균의 가치를
그래프인데요. 예. 보시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오, 그렇죠. 자, 굉장히 빨라서 지금 강남의 부자들은 지금 달러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다 자산을 안전하게 배분하고 있는 한국 돈만 가져갈 수 없거든요. 자, 그리고 달러도 이렇게 저점 수준에 있기 때문에 달러로 내가 돈을 투자를 한다면 이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면 나의 자산, 나의 연금액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연금을 소개해드리면 달러로 받는 연금 모음이거든요. 물론 네. 이걸 난 달러가 너무 복잡해 하나로 해줘. 가능합니다. 둘 다 근데,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달러가 받는 돈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자, 쉽게 생각하면, 자, 내가 일시납으로 오늘 10만 달러를 넣었어요. 근데 이분이 여기서 55세 여자분이거든요. 자, 일시납을 가지고 우리가 10만 달러 같은 경우에는 1억이 조금 넘어요. 1억이 이제 1억 1천 얼마 되는지. 요거를 환산을 해서 만약에 일반 공시율에 넣어놓으면 연 1%대, 2%대 몇 개는 안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면 더 줄었다가 이 정도인데 오를 확률은 거의 낮단 말이죠. 그런데 얘는 내가 돈을 딱 1억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딱 그 다음 달에 몇 프로를 주냐면 3.31%의 연으로 계산해서 1억에 3,312달러가 내 통장에 딱 들어옵니다. 와, 약속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요거는 변동사항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일반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일시납을 넣어놓고 다음 달에 돈을 딱 받는데도 일반 우리가 공시율 연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돈을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달러를 받고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당장 필요 없으면 달러 예금이라고 은행 가시면 따로 있거든요. 여기에 있다가 해외여행 가실 때 달러 바꾸잖아요. 이걸 찾아서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뺏어 쓸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환전에 대한 저기가 없어요. 손해 보는 게 없는데. 자, 근데 이 상품이 이것만 있다고 해서 제가 갖고 왔을까요? 아니에요. 여기 지금 빨간 걸로 표시가 돼 있는데 이분이 나는 지금 당장은 돈이 필요 없을 것 같고 한 10년 후에 즉 65세부터 연금을 받고 싶어. 이렇게 했더니 이 3.31% 곱하기 연복리로 4.5%씩 이자가 뽕뽕뽕 늘어나요. 그래서 몇 프로가 됐냐면 5.12%가 된 거죠. 그러면 나는 65세 되는 시점에 원래 3,312불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65세는 5,124불을 언제까지 평생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요게 자 금리도 높지만 내가 네. 조금 내가 당장 돈이 필요 없으면 조금 놔둬도 되거든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 즉 단돈 이게 1,000만 원부터 가능한데 1,000만 원이라도 넣어놨다가 내가 필요한 시점에 연금을 받아가는데 그 나이별로 이 표를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런 표가 있어요. 자, 40세부터 되고요. 연금은 45세부터 받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럼 40세 이분이 연금을 받아놨다가 5년 거치하면 3.36인데 10년이 되면 자, 맨 위에 칸을 보시면 돼요. 10년이 되면 3.36이 4.19가 되는 거죠. 자, 이분이 20년, 즉 60세부터 연금을 받겠다고 하면 3.36의 2배가 넘었어요. 6.5% 정도의 내가 이자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매우 좋아요. 근데 여기 보면 35년 거치하면 12.6%니까 몇 배예요? 한 4배 정도 늘어났는데 예. 제가 연금을 항상 계산해서 플랜을 보면 가끔 막 70세 이후에 연금을 받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100살까지 살면 좋겠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65세에서 70세 이후 사이에 연금을 꼭 받으시길 권해드려요. 너무 뒤로 늦게 가져가는 것도 왜냐하면 내가 오래 살아야지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저는 65세를 가장 추천하는 거고요. 자, 아까 같이 55세 여자분이 3점, 남자 여자 이건 구분도 없어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원래 오래 연금액이 조금 많고 여자가 적거든요. 원래는 여자가 오래 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연금에서는 여자가 연금액이 똑같이 남자랑 여자랑 가입해도 여자가 연금액이 적어요. 근데 여기는 남녀 구분도 없어요. 그래서 여자분이 3.31로 했는데 아까 10년 후에 6.38이었잖아요. 5.12. 근데 이분이 15년이 됐을 때는 6.38. 이런 식으로 이거는 딱 나이별로 내가 연금을 딱 넣으면 여기 즉시 인출이라는 게 내가 넣고 다음 달 받는 거고 그다음부터 내가 늦게 맡겨놓는 그 기간마다 4.5%씩 늘어나니까 예. 유리한 거죠. 그 일시납으로 하게 되면은 또 월납으로 하는 거랑 어떻게 달라질까요? 월납도 똑같아요. 월납도 내가 만약에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10만 달러. 예. 10만 달러라면 한 11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넣었으면 똑같이 그렇게 계산해. 일시납처럼 지급률 계산하고 이자가 계속 복리로 불이되고 해서 내가 원하는 65세 연금에 돈이 쫙 모아져서 그 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원래 월납이 없었어요. 근데 월납이 작년 9월에 처음 생겨서 지금 나와 있고요. 달러로 받을 수 있는 거고 이게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증형,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내가 처음부터 평생 보증되는 보증형은 35세 이상의 가입이 가능하고요. 미보증형 같은 경우에는 15세 이상이 되는데 조금 아까 같이
저같이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맨 앞에서 보여드렸던 A보험사, 그러니까 B보험사죠. 거기서 이제 거치할 때는 5%, 적립할 때는 5%, 거치할 때 4% 주는 그 상품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일시납에다 맞춘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일시납을 해도 10년 후에 연금을 받아요. 대부분 다 목돈을 넣어놓고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고 싶어 하면 그러니까 그런 요구사항이 많은데 요 부분에 이게 딱 맞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장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장점들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이게 일시납 납입하고 바로 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거치해서 그냥 내가 언제 딱 넣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아무 때나 돼요. 내가 꼭 5년이다, 3년이다 이거 없어요. 그냥 내가 한 10년 정도 막 있다 맡겼다 해야 되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내가 돈이 빨리 필요하면 3년 만에 4년 만에도 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 중간에 중도 인출도 가능하고요. 월납도 가능하고 한화도 가능하니까 상당히 좀 유연성이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달러 연금보험 가입할 때 팁을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아까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조금 연금보험을 나눠서 가입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노후가 안 되신 시청자님인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해갖고 돈이 좀 생겼다고 하면 묶어놓으세요. 여기에 묶어놓으시면 요거는 정말 내 노후를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40세가 넘은 자녀의 노후가 걱정되시는 시청자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대로 내가 재산을 모아서 내가 살고는 있는데 지금 이 자녀들이 앞으로 100세, 150살을 산다고 하면 돈을 어떻게 할까 걱정하시는데 이런 상품을 가입해 주시면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작은 자금이라도 목돈을 모아서 쓰실 때 이 상품이 굉장히 유리한데 요거는 현재 A보험사에서만 팔고 있어서 A보험사 상품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노후 걱정되신다면 그 정답으로 달러 연금보험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정과 수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특별한 보험이고요. 달러를 활용해서 내가 가입할 때부터 내가 몇 살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뭐 중간에 꺼냈을 수도 있고요. 환차익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고요. 이게 원래 일시납해도 한 10년은 기다려야지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달러 연금보험은 가입하고 바로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일시납한 다음에 좀 더 기다린 다음에 나중에 받기로 하면은 또 복리로 굴러가서 더 큰 수익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 A사 어디죠?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진욱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살펴보시죠. 664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약 복용 중인데 제가 언제쯤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넣어주셨습니다. 자, 김정덕 전문가님 몇 살이시고 어떤 약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보험회사에 보험 준비하는데 문턱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든 아니면 주변 지인들한테 들어봐도 약을 복용하고 있고 어떤 암 진단을 받았든 병력이 있어도 보험을 준비하는 데는 굉장히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나이가 젊으신 분인지 아니면 연세가 있으신 분인지도 모르고 어떤 약을 복용하고 계신지도 문의를 주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현재 만성질환으로 뭐 약을 복용하고 계셔도 어떤 질환에 대해서는 어떤 할증 보험료가 조금 붙은 걸로 보험을 가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뭐 입원하거나 수술을 이력이 있다면 우리가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던 간편심사보험, 위병력자 보험으로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이라는 말은 이제는 통하지가 않고요. 내가 약을 복용하고 있어도 보험을 준비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의 문턱이 굉장히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옛날에 좀 아프다고 약을 먹는다고 보험 가입하기 어려웠던 시대랑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건강치로 할증 넣어서 가입도 될 수도 있고요. 질병에 따라서 유병자 보험도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하니까 약 드시거나 병력 있으신 분들도 걱정 내려놓으시고 일단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